짠 찬바람이 부는데 짠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스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스잔 잊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스잔. 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은 김승진씨 관상가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오은영씨 금쪽 상담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참 재밌는 점이 많이 눈에 띄고 풀이해볼 만한 내용도 있고 해서 사주를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이분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리고 부담스럽다, 여자가 오면은 부담스럽고 같이 뭘 하려고 하면은 맞추기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서 여자를 지금 못 사귀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오은영 씨가 이게 뭐 황혼 솔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셨어요. 또 오은영 씨 훌륭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진짜로 그거 아무리 그 서양 의학적인 관점에서 풀이를 해도 그거는 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은영 씨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오은영 씨 정말 훌륭하십니다. 심리학적으로 훌륭하신데 그것도 맞아요. 네, 맞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깊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주를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귀가 좀 잘생기셨어요. 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고르고 균형 있게 잘 발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이 이렇게 있으실 것이고 눈이 조금 작아 보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눈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좀 쌍꺼풀이 조금 생기셨어요. 수술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이게 코가 좀 잘생기셨어요. 코가 쭉 뻗고 이제 조금 더 길어 보이시는데. 코가 또 잘생기셨어요. 그 다음에 입술이 또 아주 이게 도톰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입술이. 입술이 아주 도톰하고 좋으십니다. 이렇게 되시고 이제 머리는 이제 하이틴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르셨어요. 그리고 이 얼굴형이 이 턱이 상당히 또 잘생기셨습니다. 턱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뭐 하루 팬레터를 무슨 뭐 400통이나 받았던가 나중에 트럭으로 이렇게 뭐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박혜성 씨하고 쌍두마차를 달렸는데 이때 이분이 지금 68년생이면 저보다 한 살 어리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하이틴 스타가 이 남성 하이틴 스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좀 이렇게 나왔어도 이렇게 좀 댄스 가수 위주로 중장년층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지 이렇게 젊은 하이틴 스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오자마자 이게 완전히 급부상을 했었는데 좀 약간 한 번 나오고 너무 짧게 들어가신 편에
속하거든요. 물론 이분도 그러시고 그 옛날에는 거의 다 그랬죠. 한번 뜨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가는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이분도 그렇게 빨리 사라졌던 가수분의 한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굴로 봐서는 저는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이 눈매가 요즘 같으면 여기 막 칼대고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이분은 성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와, 나이 드니까 더 멋있어졌다. 하나도 안 늙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관리를 너무 잘하신데다가 성형도 안 하시고 그게 이제 점점 나이 들수록 이게 젖살이 빠져가면서 눈도 조금 선명해지고 이러면서 아주 괜찮아지신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났을 때는 이 눈매가 이게 너무 허전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일단은 눈이잖아요. 그럼 연예인 되려면 막 눈이 좀 이렇게 막 총총 생겼다든가 이제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눈이 이게 흐릿해 보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랬는데 이분이 보면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성살 있잖아요. 이 장성살. 여기서 보면 이 장성살이 들어왔죠. 이 장성살이 들어오면 인기몰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이라는 게 그 사람 가진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주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이게 15살 때 이후로 보니까 이분이 한창 활동할 시기에 장성살이 들어와서 이분은 대단한 히트를 친 거지. 어떤 그 외모로 이분이 그렇게 인기몰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제왕 시기하고 겹쳤죠. 이 제왕도 어떻게 보면 장성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장성살이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고 이분이 이제 그 상담소에서 한 얘기가 거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다. 자기는 여자가 있으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나면 나는 나한테 기대를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좋은 남자가 아니니까 나한테 기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일단 보겠습니다. 공망입니다. 공망이면 공치고 망한다. 관심이 없거나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데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유형에 속하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걸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 겁살이 들어왔죠. 네. 겁살이 들어왔죠. 이분이 이제 독립을 하셨는데 30살 때 독립을 하셨어요. 이 30살 때까지 보면 여기 제살이 들어와 있죠. 제살. 이 제살이라는 거는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지내는 걸 제살이라고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의처증 남편 만나서 슈퍼마켓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이런 경우 뭐 직장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뭐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감옥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병원 감옥은 아니었어도 여기서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서 훈육만 받고 자라셨던 거예요. 근데 정확히 30살 때 집을 떠났죠. 이 금명화실이 딱 15세 맞아요. 15, 30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살이 끝나는 지점에서 집을 떠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살이 들어왔죠. 돌아다니면서 일본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음반을 내보겠다고 거기서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뭘 만났습니까? 이 아버지 때문에 꼼짝 달싹 못했던 그런 상황을 여기서 또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스폰서가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2년 동안 버티고 거기서 생활을 했대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공망이라서 그런 작용을 한 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공망이면 이 위에도 공망이 되거든요. 금극목입이 관성이잖아요. 관성인데 이게 지금 신유니까 공망이잖아요. 관성이 일단은 공망이에요. 예, 관성이 공망인데 여기에 지금 재성이 올라탔잖아요. 목국토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여자와 아버지, 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망이면 이것도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못하다, 공치고 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여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를 갔더니 이 관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또 그런 업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자기를 이렇게 길러줄 사람 있잖아요. 키워주고 그 제작사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인연이 적어요. 그쪽으로 자꾸 찾아가면 안 되고 자기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자기 사업. 결국 이쪽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밴드를 하나 조직했잖아요. 조직하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그 직원들하고 끝나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걸 가장 즐겁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제작자를 이제 찾아가서 했는데 그게 전부 실패를 하니까 헛살은 거예요. 그동안. 예, 그게. 왜냐 이 관성의 공망인데 한창 그때는 이 자기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니까 못하죠. 그 어떤 젊은 시절로 말하면 직장을 취업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를 알면은 빨리 내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을 수가 있거든. 아 나는 사업해야 되는 사주구나. 직장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에서야 늦게는 마음에 이렇게 됐는데 운도 지금 좋게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식상도 흘렀죠. 이분은 좀 성공한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성이 공망인데다가 이게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닌데 집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재성으로 봅니다. 사실상으로 아버지를 재성으로 보는 건 맞는데 이거는 아버지의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버지 역할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사실상으로 이 아버지가 재성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주장인데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이 재성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육친적인 입장에서 그냥 보는 거고요. 사실상으로 역할을 보면 아버지가 관성의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누가 집에서 아들 훈육하고 너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르치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관성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 관성의 역할을 했고 이 관성의 공망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힘든 생활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라고 해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은 때리고 문 닫고 패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관성이 공망이니까 공허한 거예요. 말하자면 공치고 막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너무 세건 너무 약하건 나한테 맞지 않는 게 지금 공망의 작용인데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뭐 맨날 감시하고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야단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30살 때 이제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김한선 씨 집 옥탑방에서 거기서
살았대요. 거기서 무슨 뭘 했는지 뭘 음반 제작을 했대나 뭐 뭘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살았는데 집을 나와서도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더래요. 예. 나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계획,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하질 않으면은 불안하고 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 다음 날에도 헬스클럽에 갔대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가야 되고 시간 정확히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목이 부어서 감기 걸려서 목이 안 나오는데도 노래 연습을 해야 되고 목이 안 나오면은 허밍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그 스스로를 감독을 하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것들 그대로 해오고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자면은 그것이 뭐 아버지의 그 과거의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뭐 스스로에게 뭐 그렇게 훈육이 돼서 뭐 적응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가스라이팅이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사주를 보면 간단하게 풀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풀어지냐. 관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회에 나갔어도 관성이 공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없어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관성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된 상태에서도 스스로를 구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속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져. 예. 왜냐? 관성이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게 공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집착하는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관성에 대해서 이 공망은 두 가지 나타나는 하나는 집착이고 하나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집착에 대한 걸로 나타나는 거죠.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 10원 뭐 남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말하자면. 네. 이 아버지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느냐? 응? 가스라이팅 그 심리적인 지배라고 하죠. 심리적인 지배.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아버지 사주를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좀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지 않아요.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독불장군이 바로 나르시스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센 사주입니다. 이렇게 센 사주죠. 예. 수생목 굉장히 여기도 목이고 이렇게 센 사주입니다. 센 사주인데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예. 복면가왕에서도 결승전까지 갔다고 하시고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뭐 너도 저 정도 아무나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음색이 굉장히 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창력이 있으신 분. 가창력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센 사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창력입니다. 이 센 사주에서 식상이 붙어야 연예인이 되겠죠. 근데 이 사주는 추운 사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분명히 여기 화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화운이 오면서 계속 히트를 쳤던 거죠. 예, 히트를 쳤는데 지금 이 32살 때는 화개살이 들어왔죠. 예, 화개살이 들어오면서 묻혀버린 겁니다. 예, 화개살은 무덤이죠. 예, 묻혀버리는데 여기서 다시 화운이 오면서 다시 용신운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앞으로 조금 승승장구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이 소시오패스의 반대 사주, 호구 사주, 네, 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이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